자, 다음 그림으로 가서 이제 천부경의 이치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 일시무시, 일시무시, 일시무시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구별해야 될 건 여기서 지금 무의 세상이 있고 무주의 세상이 있고 우주의 세상이 있고 물질 세상 안에 나에고가 있죠. 이런 기준 한번 살펴보시고 일시무시라고 했다는 것은 무언가 없는 곳에서 하나가 튀어나간 거잖아요. 무언가 없는 곳에서 하나가 튀어나갔다. 하나가 튀어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치도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치. 또한 물질도 튀어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물질. 일시무시 했다는 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시무시. 이치가 풀린 일시무시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천부경 강의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여태까지 천부경을 이치의 1이 나간 걸로 설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들어본 바는. 아직까지는. 다 물질의 일시무시를 얘기하고 있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치의 일시무시가 풀렸다고 하면요. 천부경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부경 강의가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같은 천부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성학도 공부하고 물질세상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시무시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이치의 일시무시의 힘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이치만 아는 거죠. 우주적 이치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 있다. 그 섭리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만 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얘기 드리지만 소통, 공유, 공명, 공진의 힘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그것만 파고 있게 되죠. 그것이 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그것이 증명해준다. 용기가 없어. 나는 진짜 닿았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 약간 나는 지금 우리 바운드리가 이미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누군가 이렇게 오면은 그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닿은 게 아니야. 다음은 그렇게 못 있어요, 여러분. 다음은 그렇게 못 있는다. 착각하는 거다. 오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통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시무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일시무시, 물질. 좋아요. 우주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 일시무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천부경은 우주 섭리 이치의 이치를 해결하는 가장 수준 높고 가장 뛰어난 경전이다. 아직까지 그 이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만 완벽하게 설명해내도 대단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일시무시 했다고 했던 건 무와 무주 세상에서 이치가 툭 하고 튀어나간 거예요. 일시무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시무시를 나 또는 이치 또는 하느님 또는 태초의 물질. 물질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걸 물질이라고. 물질. 물질은 원자 세계 양자 세상을 쪼개고 쪼개도 쪼개고 그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에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 물질의 태초 물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물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 태초의 원소, 요소, 물질 그 하나. 그 하나.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예요. 거의 이치란 말이에요. 물질력을 띠고 있으나 그 태초의 하나는 이치다. 이치. 그거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치, 그 물질, 태초의 이치, 물질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못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치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주제자이자 관찰자이자 나로서. 어디에서? 본심, 본태. 본심에서 쳐다보는 순간, 그 순간이 본태. 이렇게 되는 거죠. 본심, 본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선 지금 어디 있어요? 무의 자리에 있죠. 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 알고 계시면 되죠. 어쨌든 일시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일시무시라고 하죠. 일시무시라고 하죠.
1이 무주 세상에서 이렇게 툭 하고 우주 세상으로 나갔을 때 무는 여기 있어요, 지금. 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이 시작하고 무가 따라서 이렇게 딱 시작한 거죠, 무가. 무가. 자, 이 포인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설명하죠. 일시, 무시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설명. 그러면 무는 다 죽어버린다. 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천부경을 보면 그간 봐오셨죠? 알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무의 세상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종 무종 일 하고 다 끝내버리죠. 이치로서는 알아. 윤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굴르다 보면 그건 끝날 거야. 천만의 말씀. 천부경의 이치는 그것까지도 다 말해주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일종 무종 하고 나서 일시 무시 하고 계속 돌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이 그래서 원래는 80자다. 일시 무시의 일자와 일종 무종 일 했을 때 일자는 같은 자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6이 중심을 해서 양쪽에 40자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세상과 펼쳐지는 세상, 내려왔던 세상과 가야 될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육방세계가 열렸을 때가 뭐예요? 물질에서 내 시선이 딱 생기는 게 육방세상이죠. 오해 자리가 생기면서 육방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이 가운데인 거예요. 물질에 있는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공부해 라고 이치를 내려줄 때는 물질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6이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준이 주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설명인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6은 뭐 그런 수니까 6이 가운데야?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봐야지 이렇게 쉽게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무식 그 자리에 있어봐야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이치로서 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슨 괜히 팔괜히 무슨 괜히 뭐 하더니 낙선이 다 끌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겨우 설명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이치만 알면 되지. 주역이든 뭐든 복귀팔개든 뭐든 다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치를 먼저 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쉽고 강력하게. 자, 무시해서 무가 시작되었다라는 포인트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꼭 알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천부경을 다 같이 공부할 때 1이 시작하고 무가 따라서 시작했다. 또한 여러 가지 설명에서는 뭐라 그래요? 1은 시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도 되죠. 이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치조차도 1인데 그걸 모르죠.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무주 세상을 못 봤으니까 1을 그렇게 자명하게 설명을 못한다. 두루뭉실하게 없는 곳에서 왔지 시작도 없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1이 나와요 여러분? 시작을 했으니까 1이 나온 거죠. 1이 시작했으니까 1이 나온 거예요. 시작도 없고 뭐 공간도 없는 게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이 이치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1이 나갔죠. 그런 어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폐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하면서 일시 무시를 잡고 끈질기게 고민을 해야 돼요. 통찰하고 고찰하고 다시 통찰하고 고찰하고 의심하고 계속 1은 시작했는데 왜 그걸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고 하지? 1이 시작한 건데 왜 그거를 자꾸 시공을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자꾸 없다고 얘기하지? 제 고민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1이 시작됐다며.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천부경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의심을 하고 자꾸 거기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지 무가 살아난다. 그래야지 천부경의 모든 글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